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스탁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요. 연결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백금 TNA요. 네, 백금 TNA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70원에 10% 됩니다. 2,970원이면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조금 보시는데. 그래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이고, 2달 기다려가지고 네. 여전히 손실권. 예, 여전히 그 가격이 한 번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랬네요. 내려갔다가 네네. 출렁출렁.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거 잘 모르고 했어요. 백금에서 난 금 관련된 건 줄 알고. 어머나 세상에. 네, 어머나 세상에. 검색해다가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도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탁합니다. 예. 백금 TNA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일단 다행이에요. 보유 의견이 나왔는데요. 보유. 서정민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이 금 관련주로 알고 사셨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백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요, 무선 통신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예요. 그리고 네, 무선통신. 그래서 사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예전에 이 종목이 정치인 관련 테마로 묶여가지고 움직이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미투 운동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정치 테마에 엮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치 테마에 엮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은 회사고 지금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로 받다 보니까 그 가치를 바꿨을 때 이익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인기가 별로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시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오거든요. 대신에 이 종목을 투자 관점에서 좀 길게 가져갈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보시면 2월 18일 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날 별다른 이슈는 없었거든요. 이 종목이 시총이 좀 작고 그리고 또 이슈를 별로 붙일 게 없다 보니까 그때 왜 움직였는지는 아직도 파악할 길이 없는데 일단은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이런 이슈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파실 시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예요. 아셨죠? 그래서 거래가 없을 때는 파실 필요가 없고요. 거래가 좀 많이 터졌을 때 그 거래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200만 주 이상은 터졌을 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목표 가격은 3,000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지금은 큰 별다른 이슈는 없지만 회사 자체의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를 갖다 붙일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실적 이슈라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매수가 부근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조금 더 사도 되나요? 아니, 저 같으면 다른 종목을 살 것 같습니다. 다른 살 종목 많은데 굳이 이 종목 잘 빠져나오자고 굳이 추가 매수하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고민 해결되셨죠? 네,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셔서 원금은 다 회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금 보고 이거 매수하셨다고 하셔서 다음부터는 어떤 기업인지 꼭 체크하고 매수하기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백금 TNA부터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은에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는 유니셈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셈 가지고 계세요. 유니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그렇죠. 5,530원이요. 5,530원. 혹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이 많아요. 한 어느 정도 100% 시길래? 한 100% 같아요. 거의 이제 소위 얘기해서 몰빵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유니셈을? 아니, 며칠 전에 샀어요. 얼마 되긴 안 했는데 좀 많이 샀어요. 한 1,000주 가까이. 좀 많이 매수하셨고 일단 5,53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요 근래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했습니다. 3일 전에 금방에 매수하셔서 비슷해요. 현재 가랑 비슷하긴 한데 손실 조금 보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매수하신 건지 어느 정도에 파는 게 좋은 건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자,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유니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일단 통과했습니다. 보유 의견 김범석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니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100% 비중이라 약간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일단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불안하실 텐데 네, 일단은 딴 것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거 잘 빠져나오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몰빵 투자하지 않으실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3D 랜드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정이 많이 엮여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5G라든지 뭐 이런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 만큼 뭐 반도체, 3D 랜드, 뭐 MLCC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이 뒷받침된다는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종목이라서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이제 100%라고 하셨는데 그 혹시 단가가 5,500원인가요? 5,530원. 5,530원? 그러면은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차트를 좀 보면은 5,530원이면 이틀 전에 조금 이 거래일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틀 전에 했습니다. 예, 그쵸. 근데 조금 하락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 하락세가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을 여기 동반하지 않고 조금 하락세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 주가를 그냥 왕창 떨어뜨리거나 이제 막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마다 주가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캔들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온 날, 이 4월 9일 이 캔들에서 이 캔들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게 지금 고점 11,150원을 찍고 나서 쭉 주가가 하락하고 2,900원까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 이 말 뜻은 뭐냐면 이게 고점 대비해서 뭐 70%, 80%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반대로 70%, 80%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만큼 이 추세 라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살표. 네. 이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얼마 정도 되면 팔을까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잖아요. 네. 일단 매수가 이상 가시면 네. 한 5,600원 이상 가면은 절반 이상 정도는 덜어내세요. 네. 덜어내면 이제 시청자님도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잖아요. 네. 그것은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덜어내시고 이게 상방으로는 6,9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조금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우리 시청자님 이거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조금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일 당장 급등해가지고 20%, 30% 그럴 종목이기보다는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따라서 야금야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 추세에 깨지 않는 선에서는 한 3개월 이상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가 혹시라도 이탈되면은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손절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얼마 정도로는 가겠습니까?
네? 얼마 정도는 가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6,9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죠?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나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유니쌤까지 전화 연결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02786-1022-1023번 계속 열어놓고 전화도 기다리고요. 그 사이에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이 부분 좀 보내주셨는데 먼저 들어온 순으로 좀 볼게요. 끝번호 6135번님께서 주신 솔리드 체크해 볼게요. 매수가가 3,850원, 비중 40%, 비중 꽤 많으신데 조금 수익 구간 오늘 4%도 급등을 하면서 수익으로 전환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매수하셨거나요? 솔리드 이거 어떻게 가격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서성민 전문가님. 네,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잘 매수하셨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일단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G 시대 개막에 따라서 관련된 장비 업종들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솔리드도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며칠 전에 고점 부근에서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봉 두 개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긴 했는데 이 정도 매물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모습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 나왔던 매물들을 잘 소화하고 나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4,000원 이상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40%라고 하셨는데 40% 비중은 좀 많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4,000원 부근에서 덜어내시고 나머지 수량만 갖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수량에 대한 그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이 지금 사실상 5G 장비주 관련해서 화웨이와 약간 그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양보한 만큼 거기에 관련된 화웨이의 입지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5G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무적인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에 펜텍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재무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러한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채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도 점차 갖춰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솔리드 나올 때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기다리자 이런 평가 들렸는데 그 맥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 이후에 좀 상승 여력 조금 더 나타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끝번호 4823번님께서 보내주신 FNF 체크 도와드릴게요.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79,100원. 지금 8만 원 넘어가고 있죠. 수익 일단 보고 계신데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신가 봐요. 김범석 전문가님, FNF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FNF 일단 가지고 계신데 수익 중인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뭐 캐주얼이나 의류, 뭐 스포츠웨어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또 중국의 MLB 사업을 또 진출을 하고 있어요. 1분기에. 그래가지고 이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이제 뭐 계열사 투자라든지 이런 중국 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이 또 반영이 되면 1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계속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꾸준히 상승 중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대비 해가지고 40% 이상, 1,000억 원대 이상을 찍으면서 40% 이상 상승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부분에서나 주가 부분에서나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중국에 또 진출한다는 부분에서나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주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4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입니다. 중국주, 중국 관련주, 중국 진출주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가 또 있은 만큼 FNF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게도요. 이 노란색 선 있잖아요. 노란색 선인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21선인 이 8만 원 부근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수익 실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비중도 10%면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만 원이 밑으로 혹시라도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익절을 하시고요. 그때는 익절하시고 8만 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 21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이 전 고점 라인 부근인 이 9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 이때 조금 수익 실현하시면서 전고점 부근 라인에서 9만 5천 원에서 뭐 10만 원 이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목표가를 챙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 더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결국에 정리해보자면요. 익절가만 8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수익 많이 나시고 감사하다고 한번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혹시나 불안하시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NF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02786-1022, 1023번 계속 열어놓고 기다리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DGB 금융지주요. DGB 금융지주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700원에 50%요. 8,700원에 50%. 비중이 꽤 높으세요. 일단 예. 약간 손실 현재가랑 비슷한데 근래에 사셨을까요? 아니, 작년에. 아, 작년에 오래 들고 계셨구나. 예. 이 그래. 신저가 근처인데 혹시 매수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고. 아, 거래하는 은행이셔서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매수한 건지 어떻게 전략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DGB 금융지주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일단 보유 의견 긍정적인 사인 서성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거래하시는 은행이라 주식을 사봤다 이런 자세는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를 경험해 보고 그다음에 괜찮다 싶으니까 매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DGB 금융 지주에 대해서는 대구은행 지주에 산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는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일단 8,700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8,7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8,7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주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잘 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사실 회계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서 카드 관련된 그 순이익 마진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동종 업계가 다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수급적인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매도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공매도가 4월 들어서 300만 주 이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계속 공매도가 늘어나는 건 봤어요. 보셨죠? 그런데 이 공매도가 늘어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딱 봤을 때 별로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매도한 사람들은 계속 손해다 보니까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을 되삽니다. 그걸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 부분에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얘는 9,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공매도가 계속 출회하는 게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오르다 보면 얘가 급하게 또 숏커버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를 분명히 매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는 일단은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얘가 특별하게 뭐 다른 회사보다 좀 좋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은행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이익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또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8,7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일단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9,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궁금한 부분 해결되셨죠? 예. 가격 전략 저희가 꼼꼼히 세워드렸습니다. 일단 매스가 근처에서 절반 비중 축소는 꼭 기억하시고 이후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저희 문자 많이 갈 거예요.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013-3366-8288번 열어놓고 기다릴 거고요. 전화 받고 문자 체크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삼양식품이요. 삼양식품, 매스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8,000원이고요. 예, 네, 비중은 40%예요. 40%, 주당 400원 수익 구간이시네요.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네, 제가 좋아해서 샀는데 그것 때문에 매수하셨어요, 혹시? 지난달에 매도했다가 지금 다시 이달 초에 지금 다시 매수했는데요. 예.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 수익은 한번 보시고 다시 재진입하신 거예요? 예. 다시 수익 낼 수 있을까 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괜찮게 매수한 건지 잘못 매수한 건지 이거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삼양식품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비중 축소. 갈렸다. 시청자님 혹시 비중 축소 의견이 궁금하세요? 보유 의견이 궁금하세요? 보유요. 보유 의견 듣겠습니다. 서성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네. 삼양식품 매수는 잘 하셨어요.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불닭볶음면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말레이시아에서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그런 매출에 대한 확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불닭볶음면과 그다음에 삼양라면이 지금 이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거의 모든 돈을 다 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의 비중 40%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79,000원 부근에는 일단 비중을 반 정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도 환율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밀가루를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상승에 따른 조금 이익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평균 PER을 한 15.8배 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900원 정도 벌어들일 것 같습니다. 주당. 그렇게 따지면 5,900 곱하기 한 16 정도 하면요. 거의 그냥 계산했을 때 한 9만 원 정도의 가격은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을 감소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한 8만 원에서 8만 3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외국인 기관 수급도 중요한데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봤을 때 증시를 올려주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좀 커다란 종목을 갖고 있다, 시총이 큰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수급 동향을 잘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가 환율 상승 측면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79,000원대에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8만 원 이상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작년에는 10만 원까지도 이렇게 갔을 때 수익을 보고 나와서 그래서 네네네. 작년 그쵸. 6월까지만 10만 원
그래서 이제 매도하고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일단은 그 불닭볶음면 인기에 따른 그 거품 현상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실적을 다 반영할 만큼 주가가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 주가를 반영할 만한 이익을 벌어들인 적은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남아시아 쪽에 매출이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 한 1% 내외고요. 말레이시아만 한 2%가 넘어갑니다. 그 비중을 따졌을 때요. 그래서 그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자로는 짱구 같은 거 있는데 짱구 요새 잘 안 먹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잘해 주시네. 예. 아이고, 네,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저는 짱구 좋아하는데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끝번호 680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내주셨다고 해서 오늘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홈캐스트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 7,370원, 비중 꽤 많으시네요. 50%, 1년 반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평단가 낮추다 보니까 추가 매수 계속 하셨나 봐요. 비중이 커서 걱정입니다. 일단 단가 낮추셔서 지금은 수익 구간인데요. 김범석 전문가님, 이거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비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주가가 하락할 때 좀 제일 조금 자제하시고 경계해야 되는 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뭐 더 싸니까 매수한다. 이건 조금 잘못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홈캐스트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H바이온이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뭐 줄기세포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보였던, 예전에도 주가 상승을 보였고 현재도 움직이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 면에서는 뭐 매출액도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 정도 줄었던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홈캐스트는 시장 안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뭐 H바이오에 따른 뭐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 순환매라든지 그에 관련된 주가 상승이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가를 보시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비중 50%면은 좀 너무 큽니다. 너무 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원 이상만 되시면 7,000원 이상만, 오늘도 좀 7,000원 이상을 주었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도 또 7,000원 이상은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안에 또 7,000원 이상 한 번 더 주면요. 근데 비중을 한 절반에서 3분의 1가량을 좀 줄이시고 가시는 것을 조금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바닥권을 4,150원 바닥권을 찍고 나서 요즘에 최근 좋은 거는 유기적인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일단 터져주고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면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일단은 가격이 지금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2만 원대에서 지금 6,800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그런 이슈보다도 그에 따른 효과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7,000원 이상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이게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줘가지고 지금 8,000원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8,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량 털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6,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 이제 다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전량 손절매를 하시면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300원 하단, 상단 8,000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홈캐스트였고요. 다음 분은 끝번호 9936번 님의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성창투 들고 계시고요. 3,100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1년 정도 들고 계셨는데 손실이 꽤 있으세요. 손절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서성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2의 벤처붐 관련된 정책을 내놨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실제로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수익성의 문제인데, 사실 최근에 투자한 부분들에 대한 수익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비싼 가격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그 정부의 벤처분 관련된 정책의 이슈가 불거지면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슈는 있지만 실적은 되지 않는 종목이니만큼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500원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2,500원대는 일단은 매물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2,0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냥 너무 오래 기다리셨긴 하지만 그래도 미련 없이 손절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한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핫한 종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